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타 사격 선수들의 인기와 함께 사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에서는 사격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제한 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이 전북에도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가 위치한 스쿨존의 시속 30km 제한이 야간 시간에 50km로 완화됩니다. 검찰이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요즘 단풍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는데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10여 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만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600건가량의 산불이 났고 그중 담뱃불과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경우가 47%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230건으로 산림 9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과 등산로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입산 통제구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산림청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의 서식처라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가마솥 삼거리, 굴바위 등을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산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검찰이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결심 공판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무리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소성면의 한 고춧가루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2명은 각각 목과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배관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딛고 있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장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스타 사격 선수들의 인기와 함께 사격에 대한 관심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혜지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던 임실 지역에서는 사격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 청웅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입니다.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혜지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앳된 모습의 학생들이 선수들과 함께 사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김혜지 선수가 은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아무래도 사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전북 사격 연습장이 이 인근의 청웅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사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격장 인근에 위치한 청웅중학교 학생들이 지난달부터 체육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사격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사격대회 출전 준비와 함께 선수에 대한 꿈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팔에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보니까 팔에 근육도 좀 생긴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집중력이 좀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김예지 선수처럼 집중력도 좋고 사격을 할 때 팔도 안 흔들리고 좀 더 집중력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번 데리고 오셨고 중학교 때도 체육 선생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칭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 올바른 사격 방법을 알려주며 응원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좀 차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선수의 꿈도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임실 지역 학교 사격부 창설을 돕겠다는 지역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격부가 신설이 되면은 기숙사에 기거를 하면서 이 사격에 전념할 수 있는 후원 과정은 우리 그 청운면에 있는 사회단체 기관 출생하신 분들 중에서도 후원을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스타덤에 오른 사격 선수들의 영향으로 종합사격장 이용객 수도 급증하는 상황. 임실 지역민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격을 훈련할 수 있는 지원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이 전북에도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가 위치한 스쿨존의 시속 30km 제한을 야간 시간에 50km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밤 8시에는 제한 속도를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밤 8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는 속도가 완화됩니다. 정읍동물보호단체 피해자위원회 등 호남권 동물연대가 15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지역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후원금 횡령 사건 등에 대해 해당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대표가 3년 전쯤 유기견 치료 명목으로 800만 원 이상을 모금했지만 실제 치료 등으로 나간 비용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횡령이 확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결산 내역 은폐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열흘 안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후원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후원자들에게 사과드렸고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언급한 또 다른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란 취지로 해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시 정읍의 한 시험장에서 안내방송 오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교육청은 정읍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4교시 시험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안내방송에 10분 빨리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에 나가야 할 안내방송이 담당자 실수로 앞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가 즉시 실수를 파악해 정정 방송을 했고 이를 고려해 시험 종료 시각을 1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무원이 자기 아들의 사업장에서 1,0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사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오현숙 도의원은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오 의원은 전북도 A국장이 지난 2022년 8월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26개월간 18번에 걸쳐 1,2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자신의 아들 사업장에서 사용했다며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이 파악한 A국장 아들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도 업무 추진비는 모두 2,400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강세 부안군 의원이 부안군이 진행하는 대표 축제 캐릭터 개발을 두고 예산 낭비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안군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캐릭터 개발이 군의회에서 이미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릭터 시안도 부안군 붉은 노을 축제 등이 전혀 연상되지 않는다면서 캐릭터 개발 용역 예산 1억 원이 낭비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 말고 이거는 백지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건 1억 낭비예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시작부터 행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잼버리 대회의 악몽에 시달렸던 전북자치도는 세계 한상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신했지만 내부 소통 단계에서부터 벌써 구설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은 김관영 지사의 일방통행에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도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 준비 사실을 정치권에 숨긴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또 너무 많은 의견이나 또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래 추진력이 붙지 않았거나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 관광기념품 판매율이 14%로 저조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두래 부안군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부안군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제작한 부안군 기념품 2만여 개 중 3천여 개만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념품도 부안군의 재산이라며 재고 물량에 대한 판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기념품이라 하면은 그 어떤 차별성, 우리 부안만의 차별성이나 또 부안군 홍보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 부안과 고창 바다에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에 풍랑특보가 예보됐다며 15일부터 풍랑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